자기소개서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가고 또 헛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갔네요. 자, 조금 키워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일단 4개의 섹션이 있었었죠. 뭐 성장과정, 그리고 뭐 생활신조, 뭐 그 강점 단점, 뭐 입사 포부 어쩌고 업사 포부 등등 하는 그 4가지 섹션에 관한 부분이 이제 깨지고 이제 자율에 관한 자율 형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아직도 당연히 뭐 과거에 있었던 그 자기소개 폼을 그대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쓰지 않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물론 과거의 그 폼 그대로 쓰는 것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자율 폼인 경우에서는 이 네 가지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수 강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오히려 더 명확하죠. 뭐 1900 몇십 년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부모님한테서 어렵게 태어났는데 자랐는데 뭐 성실한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 컸다, 이런 주저리 이야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건 얘기 들을 때마다 뭐 10명 뭐 다 웃으시지만 실제로 제가 받아본 모든 이력서 10명 10개 8은 아직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이런 걸 안 읽습니다. 특히 신입 강사님들한테 이런 글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교육 철학과 목표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으세요. 나의 생활 신조가 아니라 교육의 신조, 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적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차별성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게 어디에 나와야 된다? 제안서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글로 다 적는 것은 제안서를 어쨌거나 좀 정제된 언어로 정리한 다음에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좀 더 극명하게 나만의 정말 준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뭘 준비된다? 제안서를 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전과 목표, 지원 동기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아이를 만들겠는가? 내 수업의 목표는 도대체 뭔가? 물론 앞에서도 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적었습니다만 결국 나는 어떤 아이를 만들고 싶은가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는 이 초등학교 왜 동기를 지원했는지, 그래서 나는 귀 학교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학교마다 이름을 다 달리 해야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내초등학교, 나는 뭐 성수초등학교, 그렇게 나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자기소개서의 한 줄, 뭐 이런 것들도 다 앞서서 이제 뭐 또 어쨌거나 면접 시에 하게 될 터인데, 면접을 할 때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다 못 봅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누구는 무슨 질문하고 누구는 무슨 질문하기 다 정해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소개서 읽어도 모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거의 뭐 50개 이상 되는 이력서, 그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이 부분은 낫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더 나쁘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건 천재인 거죠. 그런 천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그 자기소개서 그냥 들어오신 선생님들 그 인상, 그리고 자기소개서 적혀있는 한 줄, 이것을 가지고 면접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서류 면접에 있어서도, 서류 심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긴 글 아무도 못 읽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결국 한 줄 적는, 섹션별로 한 줄, 맨 위에 한 줄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야 된다. 빨리 타시원하게 대충 하는데 기네요. 명료하고 일단 주요한 내용입니다. 명료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넘버링 하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넘버링 하는 건 못해요. 1, 2, 3, 4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중간에 쉼표만 있어. 못 읽습니다. 여자가 썼으니까 여자분은 뭐 다 읽겠지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못 읽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온통 미사 여구인 거고요. 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업체에서 써준 자기소개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 글이 그 글인 것 같고 뭐가 참이라 되는지 몰라요. 계속 말씀드렸죠.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번호를 매겨서 문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1, 2, 당신의 강점은 뭡니까? 저의 강점은 뭐 과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룹형 형식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협동심을 길러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수업과 수업 중에 게임을 넣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놀이 수업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뭐 회장을 하거나 반장을 지정하여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뭐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1, 2, 3, 4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운영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 아시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구어체지 않습니까? 근데 문어체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눈물 젖은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쓰고 그 안에 미사여고 여러분의 진심과 정신 뭐 모든 걸 다 담는다 할지라도 그냥 뭐 이야기 에세이를 적어 놓으시면 뭐 말 그대로 뭐 자기소개서가 에세이이긴 합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못 읽는다는 거예요. 가독성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막 그 뭉탱이로 과목마다 최소 3명씩 과목이 10개면 30개, 5개면 15개인데 그것도 적지 않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한다?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전문가인 면접관들에겐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문어체로 포멀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같아요. 저는 뭐 특히 저는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맨 끝에 이야기를 나 까로 끝난다고 해서 그게 문어체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제되고 응축된 단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문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면서 적어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10월달 안에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무리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여주라 말씀드렸죠. 아침에 만든 것과 저녁에 만든 것, 새벽에 쓰는 것은 다 다릅니다. 감성에 젖어가지고 혼자 쓰는 그 글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줬을 때 명료하게 다가오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고 나만의 서체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서체를 썼었던 전문가의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는데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제 책에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세션입니다. 성장 과정이 아니라 방과 후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쌤의 일대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을 써오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뭐 어떻게 크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묻는 데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 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한번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굳이 원하신다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글을 쓸 때, 즉 이력서 자기소개 쓸 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되기 위한, 방과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따라서 성장 과정과 성장 과정이 좋게 되어 있는 오타였습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 자, 예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리를 통한 미래의 꿈꾸는 장애를 키우는 강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맨 위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한 줄짜리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줄은 뭐예요? 굉장히 굵은 글씨체로 해서
만약 그 다음 글씨체는 12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14포인트나 16포인트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땡땡대학교 땡땡학과를 다니면서 항상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꿈을 배웠고 또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땡땡기관에서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이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땡땡 교육을 진행해 왔고 현재는 땡땡에서 요리를 통한 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인재를 양성하는 꿈꾸는 그런 강세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나의 준비 과정이죠. 실은 이게 바로 뭐예요?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가 되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자기소개서에 서 있는 성장과정, 준비과정, 이것을 자기소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라고 한다면 맨 뒤에 붙을 뭐예요? 비전, 지원 동기, 이것을 적정하게 매칭하면 이게 바로 1분 면접에 있어서 1분 자기소개가 되는 거죠. 과학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래 과학자를 키우는 미래과학 인재 육성의 멘토가 되고자 합니다. 좋지 않나요? 네, 제가 썼지만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쓰는 바보는 없으시리라 믿고요. 바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을 만드셔야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첫 줄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도대체 이 다음 줄에 막 4줄, 5줄, 5, 6줄이 도대체 뭘 적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첫 번째 한 줄이 되는 겁니다. 요리를 통한 미래 꿈꾸는 쟁이를 키우는 강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미래 과학자를 키우는 미래과학 인재 육성의 멘토가 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바른 정신, 바른 건강을 책임질 어린이 축구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식의 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내가 어떠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줄에 응축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뭐죠?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철학과 목표를 적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그 방과후 강사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은 여한테 외람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작년에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예, 그쵸. 어느 학교를 가서 송파에 있는 학교, 내가 이 위치까지 얘기 중했어. 송파에 있는 학교에 위탁대회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장황하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또 얼마나 막 힘을 들여서 막 의욕에 넘쳐서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방과 후에 위탁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을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돈내 구여받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정말 침을 튀면서 얘기했더니 거기에 오셨던 어떤 그 면접관께서 좋은 얘기인데 방과후를 하면서 무슨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냐라고 정말 워딩 그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꼴통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위탁을 할 거라고 한다면 저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 그냥 안 하겠다고. 네.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철학과 방향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사람들이 갖지 않고 또 방과후 강사들 방과후 위탁업체에 갖지 않는다고 하고 또 그런 게 필요 없는 위탁을 원하신다면 저는 할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하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있는 뭐 교장 선생님이신지 교감이시겠죠? 뭐 중재를 하시던데 물론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졌겠죠.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교육의 철학이라는 얘기를 제가 굳이 이 안에 쓴 것은 제가 뭐 저희 카페나 저희가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보셨죠? 아시죠? 알바냐 교육자냐. 알바로 시작하고 단기간에 그냥 얼마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 과외비, 생활비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많아지는 순간 이미 방과후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제 지금 강의가 대단하진 않지만 이 강의라도,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강의라도 들으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공감하려고 하고 하는 선생님들, 이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 정말 듣기 싫어도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이런 것에 관심 없고 또 이런 것에 관한 교육 학원들 같은, 정말 어떻게 해서 빵 찍은 애들, 사람들 그냥 쭉쭉쭉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학원들, 그렇지 않은 학원이 더 많을 거라 믿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에게 있어서 정말 경종을 울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동업자로서 이 방과후가 오래 가려고 한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자기소개서 이 철학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강사가 되려고 한다면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단지 요리 가르쳐주고 공예 가르쳐주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적어도 내가 단 1시간 요리를 가르치지만 요리를 배우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의 또는 세계의 어떤 무엇인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굽고 있는 선생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학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는 끝. 네, 너무 기네요 제가. 이 시간대 되면 배가 고프고 말을 많으니까 지치는데요. 지치면 지칠수록 이런 얘기를 더 하게 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난타를 통해 음악적 감성과 협동을 통한 음악적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음악 줄넘기를 통해 내 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역사를 아는 아이, 세상을 아는 아이,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학자를 키웁니다. 요리 같은 경우는 제가 1, 2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적 방향, 철학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섹션은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가 정리된다는 말씀드렸고, 제안서를 정리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에 관한 차별성과 고민에 관한 부분이 깊이가 없다면 이 본인만의 가진 교수법, 학습법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내지 못합니다. 학원들이 업체들이 준 걸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건 정말 여러분 안 돼요. 그런 그런 밖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행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업체 소개를 어디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래 가지 못해요.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업체나 또는 이런 데에서 독립되어서 나만의 수업을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더 늡니다. 하다 보면 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접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접목하면 더 좋네, 이런 것들 노하우가 생기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고민하면서, 또 배운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끼리 스터디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본인의 수업은 8세부터 12세까지 초등생을 위한 특화된 수업 방법입니다.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와 직업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내 수업은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본인은 초등학교 연령대에 대한 다양한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뭐 아이들의 적성 개발과 진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서 논술이라고 한다면 아유 의외로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독서 논술 교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독서 논술, 그리고 토론수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저는 독서 논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른 거죠. 뭐 영화와 문화와 사회와 접목하는 독서 논술, 이런 것들은 업체와 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 것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들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단순히 가수의 댄스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초 안무부터 방송 댄스의 기본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것을 아시겠죠? 수학에 관한 부분도 또한 이러합니다. 네.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나의 자기소개 1분 소개하세요 100% 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섹션에 있었던 준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동기,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좋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맨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묻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예를 적어서 놨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 과목을 통해서 나의 과목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수업의 방향,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에 관한 부분을 정말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정말 정리하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선생님으로 강사로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떤 내 수업은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정말 잘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리되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의했었던 걸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바라보는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이고 숙련되어 있는, 그리고 차별성이 있는 그런 서류를 보고 싶어 한다. 이력서에 관한 부분은 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따라서 나눠지겠지만 결국 경력자 같은 경우는 결국 경력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근데 그 경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짜리도 1년, 그리고 타 과목이라 하더라도 쓰시면 무관하다 라는 팁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경력자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미경력자인 경우가 중요한데, 경험을 써라. 그리고 자격증에 집착하지 마라. 정말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부는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를 승부해라.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그거 쓴다고 해서 붙지 않는다. 그리고 시상도 써라. 아셨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4가지 섹션을 나눠줬던 것이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 형식이라고 한다면 4가지 포맷을 써라. 첫 번째, 준비 과정. 두 번째는 교육과 철학. 세 번째는 정말 내 교수법 차별성. 그리고 네 번째는 동기부여. 동기에 관한 부분. 동기,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 과정에 관한 부분은 그냥 다 마찬가지지만 넘버링 해라. 그리고 맨 위에 한 줄이 실질적으로 면접관이 보는 유일한 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응축되어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섹션과 맨 마지막 섹션이 결국 뭐야? 나의 1분짜리 자기소개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을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프네요. 네, 이 시간 되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네, 오늘 강의는 딱 이렇게 딱 맞춰지나요. 다음 주에는 제안서, 중요하죠. 제안서를 작년에 제가 그 폼을 실제 예시를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예시와 함께 쓰는 요령 하고요. 면접에 관한 작년에 제가 붙는 면접, 떨어지는 면접 10가지 해가지고 다 했었는데, 결국 뭐 족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 책에도 나와 있고, 저희 방사에서도 사실 구독자, 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실은 등록 신청하시게 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또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또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예. 간단 제안서와 면접에 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월요일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되고 나서는 실제로 제가 책을 쓰면서 방송에 하지 않았던 면목까지가 있었어요. 쓰면서 재밌었던 게 있어요. 방과 후 체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거. 방과 후 체벌 어디까지,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예.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정리됐었던 관리법, 그리고 활성화법, 그러면 3번 정도만 더 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게 된다면 늘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방과후가 아닌 다른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맨 마지막 진로에 관한 부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것에 관한 니즈가 확실히 더 크구나, 답답해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할까 해요. 그럼 한 4번?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강의하면 정말 올해 제가 했었던 강의는 좀 사실 맞춰지겠네요. 몇 번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혹여 제가 더 필요한 강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없는데 아이디어 주세요. 지금 월요일날 1시간 정도는 방송을 하는 거는 한 10번 정도는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뭐 몇 번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뭐 재밌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